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중국, 베트남, 필리핀, 라오스, 우즈벡 이런 우리 주요 결혼 국가의 여성들과 국제 결혼을 한 한국 남성들 중에 여러 차례 결혼을 하고 적게는 2번, 3번, 많게는 7번, 8번 이렇게 결혼을 하신 분들 중에 많은 돈을 피해를 당하고 정신적으로 고통받은 남성들의 사연을 좀 한 사람 정도만 들려드리겠습니다.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 걱정을 좀 많이 해주신 분이 많이 계시는데 감사합니다. 이 건강이 참 최고인 것 같아요. 우리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몸이 아프거나 또 이 장애가 계신 분들 계시는데 힘들대시고요. 우리 국제 결혼을 하실 분들이 저의 영상을 보시고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지난 10여 년간 저와 알게 됐고 10년 전에 외국인 여성과의 국제결혼 피해를 당하고 찾아오신 분의 사연, 그분이 계속해서 이 나라 저 나라 다니면서 결혼을 하셨다가 6번에서 7번 정도를 하시고 피해를 본 내용입니다. 한 2억 원이 넘게 피해를 당한 사연이에요. 지금은 이제 여러 여성들과 결혼을 할 수는 있지만 쉽게 비자를 주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결혼을 쉽게 할 수는 없지만 2014년도 이전에는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 방송에서도 한번 말씀드린 내용이 있는데 전라도 쪽에 11번까지 국제결혼을 했다가 이렇게 피해 및 손실을 본 남성도 있었어요. 지금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비자 제한이 걸려있기 때문에 5년에 한 번, 평생에 2번. 이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들 계시는데 문의가 자주 와가지고 또 문의하실 분들을 위해서 답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2014년 4월 1일 법이라고 해서 그 법을 만들기 위하여 우리 단체가 많은 집회를 하고 또 법무부, 여성부, 노동부, 정부 기관들을 찾아다니면서 만든 법 중에 하나가 2014년 4월 1일 법이에요. 그 당시 저 대신 우리 조사국장님이 법무부에 가서 이렇게 많은 단체들과 법무부 직원들과 모여서 만든 법입니다. 그 법이. 그 법에는 2014년 4월 1일 이전에는 결혼을 마음껏 할 수 있고 외국인 여성과 여러 번 결혼을 해도 결혼과 이혼을 반복해도 바로 또 다시 결혼하면 여성의 비자 또는 외국인 남성의 비자가 즉시 발급이 됐어요. 빠르면 한 달 이내로. 그런데 2014년 4월 1일 이후에는 이게 변경이 됐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외국인들이 특히 여성들이 한국 남성들과 결혼의 목적이 아니고 돈벌이 취업 목적으로 결혼해서 도주를 하기 때문에 방법은 잘못했지만 그 여성들의 출입을 제한하고자 만든 법 중에 하나예요. 그 당시 우리 단체만 참가한 것이 아니고 다른 여러 단체에서 참석해서 만든 법이 4월 1일 법입니다. 그래서 5년에 한 번 결혼하는 것은 무엇이고 평생에 2번 하는 것은 무엇이냐. 5년에 한 번 결혼을 하는데 혼인부를 받는다거나 또는 외국인 여성이든 외국인 남성이든 한국에 오지 않았고 이혼을 하거나 할 경우에는 다시 재결혼을 할 수가 있어요. 혼인부를 받거나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에 입국 안 했을 때, 그리고 한국에 입국했는데 또는 입국을 하지 않았는데 이혼남이 되었다 또는 협의혼을 했다. 특히 협의혼을 함부로 하시면 안 되죠. 본인이 피해를 당했다면은 한국에 결혼을 다시 한다 하더라도 외국인 배우자가 입국을 비자를 잘 안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 사유가 명백하게 외국인 여성한테 있고 그렇다면 약간 예외 규정이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재판 이혼으로 하되
또는 혼인무효로 하되 협의혼을 하지 말란 얘기예요. 협의혼을 하게 되면 서로가 협의를 해서 이혼했기 때문에 결혼을 하긴 하더라도 다시 다른 배우자가,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에 입국하기 어려운 겁니다. 자, 그래서 평생에 2번 이런 상황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잘못된 법이에요. 우리 당시에 이 법을 만든 여성부 담당 직원하고도 한참을 제가 전철을 타고 오면서 통화를 했고, 그 내용도 지금 다 있는데, 그 당시에 담당자가 되었던, 이제 지금은 바뀌었을 거예요. 다른 담당자로. 법무부나 여성부 이런 관계 직원 공무원들이 이 법은 잘못됐으니까 결혼을 하는데 무슨 5년에 한 번 평생 이런 걸 만들었습니까? 비자를 안 주면 결혼을 하지 말라는 거나 똑같은 거니까 결혼을 못하게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잘못된 한국 남성이나 한국인 여성이나 외국인 남성이나 외국인 여성이나 잘못된 사람을 바로 잡아서 결혼을 못하게 한다거나, 이것은 맞는 말이지만 이처럼 여성의 잘못, 외국인 남성의 잘못, 또 한국인 남성의 잘못, 한국인 여성의 잘못으로 이혼을 하게 되면은 피해자가 보호를 받는 정책을 세우고 법을 만들어야지, 법과 제도를. 그 이상한 것을 만들어놨어요. 이 사람들 참 이상해요. 이것은 헌법에도 없는 그 내용이기 때문에 헌법 소원을 하게 되면은 아마 이길 겁니다. 우리 국제결혼 중개업자분들은 이런 거 한번 신경 좀 써가지고 결혼을 못해서 고통받는 우리 한국 남성들, 한국 여성들에게 길을 좀 열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잘못된 외국인들을 처벌하는 법을 좀 강화시키거나, 잘못된 한국 남성, 한국 여성을 처벌하는 법을 강화시키거나, 이것이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자, 본론을 시작합니다. 이처럼 여러 국가의 외국인 여성들과 국제 결혼을 한 한국 남성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리고 더 안타까운 현실은 자기 자신이 잘 맞고 조화로운 결혼을 하고 와야 되는데 그 여성과 잘 맞지 않고 조화가 되지 않는 여성과 결혼을 하고 오니까 그 결혼이 오래 갈 수가 없죠. 자, 이 남성, 지금부터 말씀드린 이 남성도 그와 유사한 남성이에요.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 남성은. 그래서 이 영상을 그 남성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안타깝게도 이런 남성들이 제가 15년의 세월을 상담을 해보니까 의외로 많더라. 참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참 불행한 일입니다. 이 남성들의 문제점을 말씀드립니다. 이 남성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6번, 7번을 국제결혼을 했어요. 한 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3번도 아니고 무려 6, 7번을. 그런데도 똑같은 내용으로 똑같은 피해를 봤어요. 전부 다 국제결혼 중개업자의 소개로 갔어요. 한 번 속았으면 그것을 열심히 노력을 해서 이것이 무엇인가, 내가 왜 피해를 당하고 사기 결혼 형식의 손실을 보았는가, 이것을 깨우치고 깨닫고 각성하면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이 남성은 10여 년 전부터 최근까지도 계속 같은 방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한 10여 년 전에 처음으로 국제결혼을 해서 피해를 당했다고 해서 저한테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도와드렸습니다. 밤을 새워서 불쌍하니까 돈도 열심히 벌어가지고 술 담배도 잘 안 하고 뭐 이렇게 뭐 오락도 즐기지 않고 그냥 돈만 벌어서 이게 열심히 살면서 몇천만씩 모아가지고 한 번에 그 나쁜 결혼업자 및 그 나쁜 결혼업자가 소개한 그 여성에게 사기당한 거야. 그래서 더 중요한 거, 이 말씀을 꼭 드려야겠네요. 그 나쁜 놈 새끼가, 이 새끼라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이놈이 또 유튜브를 해요, 요새. 이 가면에 탈을 쓴 거죠. 그러니까 이놈들이 특성이 있어요. 여성에 대해서 욕을 하기는 뭐하지만 그래도 나쁜 여성도 결혼자들도 많으니까 오늘만큼은 연놈이라고 좀 칭할게요. 이 나쁜 연놈들, 국제결혼 중개업자 나쁜 연놈들에 한해서만 나쁜 연놈들입니다. 이 여자와 남자들이 저 같으면은 사람이 좀 어리석어 보이고
좀 불쌍해 보이고 또 가난하다거나 어떤 그 동정심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어려운 열악한 환경에 처하면은 가서 위로해주고 사랑으로 보살펴주고 이게 좀 물질적이거나 어떤 마음적이거나 이것을 위로를 해주고 도와주고 싶은 생각이 들고 실제로 도와드리는데, 이 연놈들은 이런 사람들이 오면은 얼씨구나 좋다 하고서 사기를 쳐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이 남성이 2억 원 가까이 6, 7번을 결혼하면서 지출이 된 거예요. 그렇다면 정상적인 결혼 형태로 가더라도 6번, 7번을 해도 2억 원까지는 안 가죠. 왜냐하면 주로 이 남성이 결혼한 국가가 동남아시아니까 2천만 원씩이 소비가 돼요. 여성이 한국에 오면 비행기, 항공비까지 모두 포함해서 학원비, 지참금, 뭐 혼인서류, 신고비, 서류비, 국제결혼 중개업자 소개비 모든 것을 합해도 그런데 이 남성은 2억 원이 지출됐단 말이에요. 6번, 7번 결혼했는데 하도 많아가지고 6번, 7번인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그러면은 7번을 했다 해도 2014 1억 4천인데 6천만 원이 추가가 된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자들이 얼마나 이 사람을 가지고 놀았는가가 여실히 증명되는 것이죠. 증명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그 사람과 대화를 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대화는 기본이고 그분이 제출하는 그 국제결혼 중개업자 및 외국 그자들에게 소개받은 여성과의 문자 내용, 그리고 송금 내역서, 그리고 계약서, 그리고 돈을 보낸 지출 내역, 이런 것을 종합해서 확인을 한 다음에 사실로 인정될 때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악마 같은 결혼업자가 결국에는 이놈을 우리 단체에서 처단하려고 알다시피 제가 수시로 피해 예방 방송을 많이 하는데 KBS, MBC, SBS 이런 지상파를 비롯해서 요새는 종편 방송이 많이 생겨가지고 방송국에도 제보를 해서 이놈을 처벌을 하려고 했는데 아주 뻔뻔한 행동을 했어요, 이놈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체 결혼을 하고 싶은 욕망이 강하고 피해 쪽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피해를 당해본 적이 없으니까 자기는 아니겠지 하고서 아니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요. 제가 이런 동영상 제작을 하고 피해 예방 방송을 하고 또 상담을 하고 전화통화를 하는 이런 모든 내용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예요. 엄청난 피해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정작 피해를 당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좋은 얘기만 자꾸 들으려고 그래요. 오늘도 국제결혼 하고 싶다고 오신 분 상담을 좀 해드렸는데 다행히 그분은 잘 알아들었다면 피해를 예방하는데 큰 도움이 되셨을 겁니다. 장시간 대화를 했으니까요.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여러분이 보시기에 제가 헛소리를 하나 또는 뭐 직접 능력이 부족하다거나 어떤 문제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는다고 판단이 된다면 여러분 제가 드리는 말씀 중에서 단 하나, 두 개라도 꼭 인지를 하실 게 있어요. 그것은 핵심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꼭 명심하셔야 돼요. 국내 여성과의 결혼은 서로가 정치, 경제, 문화, 역사, 언어, 음식, 요리 모든 것이 동일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거나 또는 다툼이 있다거나 또는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거나 하면은 즉시 대화를 소통한다거나 즉시 찾아가서 만나서 해결을 합니다. 오해를 풀고 또 다시 또 그로 인해서 사랑이 생성되고. 그런데 국제결혼은 이 모든 것이 다르기 때문에 답답하고 힘들어도 당장 만나러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정말로 인간답고 양심적이고 책임감 있는 이런 사람이 국제결혼 중개업자들에게는 제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을 의심나는 점을 얘기했을 때 과연 그 양심과 책임감으로 그것을 해결해 주느냐, 이런 것이 없단 말이에요. 더욱더 기가 막힌 현실은 오히려 착당을 해가지고 소개한다는 이런 것이 많기 때문에 국제결혼 중개업자들이 양심적인 사람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양심과 책임의 의무가 어디까지 가냐 이거죠. 왜? 책임과 양심이 계속 동반되려면 이 사람이 지출이 많이 되는데, 이 사람들은 사업을 목적으로 결혼을 성혼시키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수입이 적기 때문에
그 양심과 책임의 의무가 여기까지 가야 정상인데 여기서 멈추거나 더 내려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어요. 그게 사업의 논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양심의 논리, 봉사의 논리, 내가 저 사람을 결혼시켜서 행복하게 잘 사는 모습을 보고 싶다, 이런 것이 먼저가 돼야 되는데, 저 사람을 결혼시켜야 내가 저 사람에게 돈을 받고 그 돈으로 내 가족을 살릴 수 있고 내가 먹고 살 수 있다, 이것이 기본적으로 깔려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들께서는 해당이 안 되실 분도 상당히 많으실 거예요. 그러나 내가 안타깝다는 말씀을 몇 번 드렸죠. 그 몇 차례 드린 그 안타까움이 지금부터 나와요. 자, 이 남성도 똑같은 남성이에요. 이 영상을 보신다고 해도 그 남성은 망각 증세가 있는 것인지 정신연령이 부족한 것인지 잊어버리거나 실천을 하지 못해요. 한마디로 참 안타까워서 한숨이 나오는데, 첫 번째 문제, 적과 아군을 구분을 못해요.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에게는 당연시하게 생각을 하고, 자기에게 피해를 준 사람에게는 오히려 믿음성을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 믿음을 가질 사람이 따로 있는데 이 사람은 반대로 된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피해가 큰 거예요.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도움을 요청해서, 저는 이제 여러분 한 분 한 분 통화를 하거나 만나거나 또는 찾아가서 만나거나 찾아오시거나 이유 불문하고 저의 소중한 시간 그리고 재산이 지출돼요. 그런데 저는 봉사정신으로 그러면서 기쁨을 느끼는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남성 역시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이런 남성 의외로 많다고요. 며칠 밤을 세워서 고소장 또 손해배상 소장을 작성해 줬는데, 이것을 가지고 똑같이 말씀드립니다. 모든 피해자분들에게 이것을 가지고 경찰서에 가서 접수를 하거나 경찰청에 갖다 주면 된다. 그리고 소송장은 법원에 갖다 주면 된다 했는데 참 불쌍할 정도로 한숨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저와 같은 사람이 자기를 도와주는 것을 망각을 한 것인지, 이 정신상태가 부족한 것인지, 세상에 그것을 갖다가 자기에게 수천만 원 피해를 준 그 결혼업자에 갖다 줬어요. 그 결혼업자를 고소하라고 쓴 고소장 내용을, 이것이 첫 번째 적과 아군을 구분을 못하는 남성, 그 얘기입니다. 이 남성에게 이것만 있으면 그나마 다행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나마 다행이 아닌 두 번째 문제가 또 있어요. 사람을 너무 잘 믿는다는 것. 믿을 사람을 믿어야 되는데 적군을 믿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그 악마 같은 결혼업자가 백기죠? 백기를 딱 밀었더니 나를 믿고 여기다 사인을 좀 해달라. 그렇다면 정상적인 남성들은, 정상적인 여성들은 그거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뭘 믿고 사인을 합니까? 따졌을 건데, 이 사람은 나를 믿고 사인해달라니까 거기다 사인을 해버린 거예요. 백지에다가. 그러니까 여기다가 지금 유튜브 하고 있어, 그놈이. 내가 그놈 누군지 전화하시면 알려드릴게요. 이 새끼가 여기다가 나는 누구누구는 1200만 원을 몇 월 며칠 날 돌려받았습니다. 계좌번호는 몇 번으로 송금을 받았습니다. 또는 이제 계좌번호도 빠져나가려고 현찰로 외국에서 받았습니다. 한국에 도착해서 받았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써놓은 거예요. 나중에 그것이 날아온 거죠.
이게 또 두 번째가 또 있어요. 두 장의 백지에다가 각각 썼는데 또 한 장은 뭐가라고 나왔냐면은 각서가 써 있어요. 어떠한 이유로든 그 악마 같은 놈을 상대로 소송이나 고소를 하게 되면은 이 남성이 3천만 원의 비용을 지불하겠다는 각서를 또 써준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죠. 의외로 이런 남성들이 많아요. 제가 만난 사람들 중에서는. 그러니 이런 남성들이 사기를 안 당한다? 안 당하면 이상하잖아요, 이건.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문제가 또 발견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신연령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분이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올바른 지적 능력이 있었다면은 옳고 그른 것을 판별할 수 있고, 또 은혜인지 원수인지를 구분을 할 건데, 이분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적인 피해를 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남성은 또 내 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상한 것이 또 있어요. 잘못된 것으로 이상한 겁니다. 더러더러 있어요. 이런 남성들이 찾아와서 저한테, 저는 지금 형편이 어려워요. 국민연금 조기 신청해서 받고 살고 있어요. 예, 또 어머니 치매가 오셔가지고 제가 수입이 많았었는데 그 일을 그만두고 어머니를 병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매주 토요 모임에 꼭 늦게 와요. 사람들이 많이 간 다음에 늦게 오더라고. 그래서 더 힘들지, 나 같은 경우는. 그리고 와가지고는 택시비가 없다, 택시비 좀 빌려달라. 또 뭐 이렇게 10만 원만 빌려달라. 또 뭐 밥값이 없다, 밥값 좀 대신해달라. 아니, 나 같았으면 이렇게 장시간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한테 밥이라도 대접한다거나 이게 정상인데, 이 친구는 이상한 행동을 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성격이, 그래, 알았어, 내가 빌려줄게 하고서 두 말 않고 그냥 있으면 빌려줘요. 뭐 2만 원 택시비 주고 뭐 10만 원 빌려주고. 그런데 문제는 안 갚아요. 물론 이제 상당수는 다시 갚아요. 근데 안 갚는 남성 중에 하나가 금방 이 사람이에요. 또 기가 막힌 것은, 제가 좀 바쁜 사람인데 좀 와서 좀 상담 좀 해주세요. 제가 몸이 좀 아픕니다. 그래서 아픈 것도 아니야, 나중에 보니까. 그 찾아가서 또 찾아가는데 빈손으로 갈 수가 없으니까 형편이 어렵지만 그래도 뭐 이렇게 뭐 또 이렇게 사가지고 갔는데, 나중에 그거를 이거 싸구려 아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거의 한 3만 원짜리 되거든요. 그 영상을 혹시 보게 되면은 뭐 알아듣지는 못하겠지만 또 다른 이와 같은 남성들이 계실 것 같은데, 그분들도 마찬가지 알아듣지 못할 겁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을. 우리 그 가족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계시면은 이런 행동을 고치지 못하더라도 계속해서 알려주셔야 됩니다. 예, 은혜를 베푼 사람에게 이렇게 원수로 갚는 것은 예의가 아니죠. 그리고 혹시 영상을 보게 되면은 가져간 거 좀 갚아주세요. 10만 원 하고 2만 원 하고 내가 다 기억하고 있어요. 여기 다 메모해 놓기 때문에. 나는 하루에 만나는 사람들 다 메모하거든요. 뭐 그거 안 받아도 그만이지만, 그걸 안 주면은 본인은 10만 원짜리 인생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만할게요. 그리고 이 남성의 문제는, 이 남성뿐만 아니라 다수의 남성들이 몰라서 이렇게 했다고는 저는 보여지지 않아요. 몰라서 했다는 것은 지식과 정보가 없다는 건데, 지금은 지식과 정보가 넘치는 세상이거든요. 정상적인 세상을 살아오고 일반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런 내용의 이야기를 제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와 같은 남성들이 의외로 많더라. 제가 만난 피해자, 가해자, 국제결혼 준비자,
또 실패자, 파탄자, 또 다문화 가정을 이루고 사는 다문화 부부들까지 13,000명 정도가 되는데 상, 중, 하가 있을 뿐이지 의외로 과장된 표현이 절대 아닙니다. 한 10%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10%에서 한 3% 정도는 지금 이와 같은 남성들이고 한 3% 정도는 약간 좀 더 덜한 편이고 이런 상황이에요. 나머지는 좀 더 올라간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남성들이 어찌됐든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본인이 똑똑하고 어떤 그 지적 능력, 정보 능력 이런 것이 많이 들어있다거나 해서 하면은 저 같은 사람 찾지도 않을 뿐더러 뭐 결혼 피해도 당할 확률이 굉장히 적겠죠. 그런데 이 같은 남성들을 정상적인 사람들이나 정상적인 외국인들이 봤으면은 사기를 안 칠 건데, 알다시피 세상에는 한국을 비롯해서 그 잘 산다는 선진국에도 사기꾼들이 많아요. 하물며 돈이 없어가지고 결혼 사업으로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 또 국제 결혼으로 경제적 이득을 취하려는 외국인 여성들이 이런 남성을 만나면은 강 건너 불 보듯이 뻔하죠. 사기를 당할 확률이 상당히 높다는 거.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 잘 챙기시고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에게 도움될 수 있는 내용을 게시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